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매체를 보다 보니까 오늘이 13일인데 26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실, 정성호 의원실, 조국 의원실이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주제가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의 위기, 뭐 로스쿨의 위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아마 토론하는 그런 세미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에 주관 부서 중에 하나로 조국 의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자, 지금 토론한다는 게 법학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학의 위기에 가장 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법학의 정치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헌법이라는 게 뭐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다,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는 법을 자꾸 정치의 잣대에서 재단하려고 하고 정치의 잣대로 바라보고, 또는 법의 그 본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실은 그 법을 진영 논리 가지고서 해석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법학의 위기 아닌가요? 법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저희가 보면 뭐 상식에 기반해서 자, 어떤 게 옳고 그르냐, 뭐 이런 거를 재단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법학이라는 거는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려면 그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칼, 이 부분의 신뢰성이 담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른 사람이 법과 정의를 외쳐가면서 법이라는 칼을 휘두른다. 누가 거기에 승복할 수가 있겠나 하는 부분이죠. 왜? 이런 거 아시죠? 마니폴리테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깨끗한 손이라는 이탈리아라고 그러는데, 1992년에 그 마피아 전쟁을 벌인 피에트로 검사 등 그때 젊은 검사들이 이제 부패 정치인, 부패 경제인들하고 벌인 전쟁,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마니폴리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단죄하려면 검사의 손도 깨끗해야 된다. 부패한 검사가 과연 부패한 정치인을 손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데서 출발하는 마니폴리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정면으로 사실 배치되는 인물이 조국이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 지금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심까지는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30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6일이면 앞으로 한 13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라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이제 이 징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입니다.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위조, 허위로 발급해서 제출, 본인이 위조한 건 아니죠. 뭐 허위로 발급받아서 제출. 근데 위조에도 뭐 관여한 거. 뭐 그걸로 인해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도 당하고요. 물론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재심에서 뭐 해임으로 좀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자, 이런 인물,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인이 됐습니다. 정치는 이 법과는 관련 없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해서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다 치유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런 사람이 주관하는 세미나를 연다? 한국 법학교수회가?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 또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가 축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뭘 축하할까요? 한국 법학의 위기를 맞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법학의 위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 가서 축사를 한다. 저는 조국 대표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또는 이 세미나에 한번 본인이 뭐 로스쿨 교수를 했으니까 한번 참석을 한다. 뭐 그런 것까지 누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도 세워서 뭐 조국 의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한국법학교수회라는 곳에서 조국 의원실과 같이 이 세미나를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판단으로 이런 세미나를 계획하게 됐는가? 더군다나 주관한다고 그러니까 뭐 축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국의 축사를 과연 들어야 될 것이냐? 황운하도 마찬가지죠. 다 피고인들입니다. 원내대표죠, 지금 조국 혁신당에. 이런 사람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의 축사까지 듣는다. 법학교수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니까 뭐 좀 범죄자 뭐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 아니 그 취급도 아니죠. 뭐 범죄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오늘 확정될지 내일 확정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법학의 위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마 이게 보도가 되면 궁극적으로 뭐 가능할까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조국 의원실과 이걸 공동 주관할까요? 뭘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요? 정성호 의원실은 뭐 민주당이니까 그렇다 쳐도 과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거 아시죠? 왜?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근데 그걸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낸 사람, 메신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 대표한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죠. 지금 뭐 이제 곧 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다시 뽑히겠지만 과연 한국 법학의 위기에 관한 세미나를 같이 주관한다는 법학교수회의 판단,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국 의원으로부터 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듣는다. 축사를 들어가면서 과연 거기 참석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자, 아무리 이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어떤 불감증? 뭐 이런 게 팽배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읽었다가 참 황당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6일에 실제 조국 의원실이 이걸 뭐 끝까지 주관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실은 조국 의원실과 같이 이 세미나를 공동 주관할지, 또 조국 의원으로부터 이 세미나 법학교수회가 축사를 들을 수 있을지 참 불투명해진다. 왜 이런 일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가?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그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